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부를 합니다. 자, 그러면 뿌리에서 흡수한 양분과 수분이 어떻게 잎으로 또는 줄기 속으로 전이가 되느냐, 옮아가느냐, 이동하느냐 하는 이야기들을 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얻은 결론은 야, 이게 벼는 연하고 비슷하게, 연은 아니지만 통기강이 있더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죠? 통기강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통기강을 통해서 양분과 수분이 이동하더라까지는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벼줄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마디하고 마디로 연결되어 있죠. 이거는 기본 아닌가요? 여러분들 이 벼를 잘 모르시면 뭘 생각하느냐 하면 대나무 있잖아요. 대나무를 생각해 보시면은 답이 나옵니다. 대나무를 자 보시면은 마디와 마디 사이가 척척척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듯이 벼도 한번 보세요. 여기가 마디예요. 마디 또 마디 보이진 않지만 아래쪽에는 마디 이렇게 많이 사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시면 뿌리가 이렇게 나잖아요. 뿌리가 나는 것은 결국은 요 마디에서 뿌리가 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벼는 지금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대나무도 있잖아요. 눕혀 놓으면 이 마디에서 뿌리가 나요. 신기하죠. 예, 그래서 마디는 전체를 이어주는 역할도 하지만 거기서 뿌리가 나오는 역할도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벼줄기는 마디와 마디 사이로 이루어지고 각 마디 사이에 잎, 다음 새끼 친 줄기, 그리고 뿌리가 발생한다 하는 거죠. 그 다음 벼줄기의 생장은 이삭이 생길 때 시작해서 이삭 팬 직후까지 계속이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줄기가 이 아래 부분은 줄기가 크게 신장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키는 위에 있는 이 마디, 이 줄기가 신장을 하면서 키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위에 마디가 아래쪽에는 단단해 보이죠.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단단한데 위에는 좀 약해 보이잖아요. 약한데 여기에 이삭이 크게 달렸다. 큰 이삭 무게가 크다 하면 이 바람 불면 이렇게 일렁 저렇게 일렁 이렇게 일렁 저렇게 일렁 하겠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잘못하면 쓰러져 버린다. 그건 쓰러지는 것을 도복이라 한다 했죠. 도복. 그래서 도복 종류가 이 아래쪽에서 꺾여서 넘어지는 도복이 있고, 이것을 절간인데 하위에 있다 해서 하위 절간이라고, 위에 있는 것을 상위 절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도복이 되면 이 하위 절간에서 일어나거나 아니면 요즘은 논을 갈 때 여러분들 논 잘 아직 이해를 못하실지 모르지만 뿌리가 이렇게 있어요. 뿌리 채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줄기가 단단하다 보니까 바람 불고 하면은 채로 이렇게 전체가 넘어져 버리죠. 그럼 전체가 넘어져 버리면 여기에 이삭이 어디로 갑니까? 땅에 이렇게 펼쳐지겠죠. 누워버린다. 이렇게 누운 상태로 있으면 또 비가 와버린다. 비가 오면 이 누운 이삭에서 뭡니까? 또 발화를 해요. 또 뿌리도 내리고. 그러면 이것을 수발화, 이삭 숫자를 써서 이삭이 발화를 한다 해서 수발화라고 하는데, 이 정도까지 가버리면 그 다음에 식량으로 원료로 거의 못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수발화까지는 가서는 안 되고 도복도 없어야 된다는 게 가장 핵심 사항이다 하는 거죠. 벼를 재배할 때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한다. 그래서 이 줄기 공부하면서 전체를 이제 읽는 눈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올라가면, 자, 그리고 각 벼줄기의 신장은 이삭 생길 때 시작해서 이삭 편 직후까지 계속된다는 얘기를 하고, 자, 벼줄기 한번 봅니다. 요 줄기입니다. 줄기인데 벼줄기 사이에 수강과 통기강이라는 게 있어요. 자, 뭐냐면 수강이라는 것은 물 숫자겠죠, 그죠? 물이 이동하는 강, 줄기고, 통기강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가 통하는 강, 채널, 이런 말이죠. 그래서 마디 사이를 이렇게 횡으로 이제 딱 이렇게 잘라 보니까 둥글고 속이 비어 있는 수강, 여기 가운데 비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상부를 지탱하는 파이프 기둥 역할을 한다. 그리고 산소의 이동 통로가 되고, 그림은 5마디 사이의 횡단면이다 하는 건데, 5마디라는 것을 밑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수강이라는 것도 물 숫자를 써서 물이 통하는 강인데, 이 엽신에서 흡수한 산소가 이 수강을 통해서 뿌리까지 내려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줄기 유관속이란 말이 나옵니다. 줄기의 체관부는 체관부, 안에는 물관부, 바깥은 체관부라 했죠, 그죠? 그럼 체관부는 잎으로부터 양분을 필요한 부위로 수송하여, 물관부는 물과 용해된 무기성 성분을 뿌리로부터 위로 수송하고, 그죠? 물관부는. 그 다음에 요 체관부, 바깥에 있는 체관부는 잎에서 만든 양분을 각 다른 잎이라든지 아니면 이삭이라든지 이런데 옮기는 역할을 한다, 그죠? 그래서 물관과 체관의 하는 역할이 다르다 하는 건데, 요 이제 체관 부위를 더 이제 세밀하게 현미경적으로 잘라 보면 요걸 이제 유관속이라 합니다. 유관속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면, 맨 바깥에는 어디든지 여기입니다. 요 바깥에 여기는 피층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보시면 체관부가 있고 물관부가 있죠, 그죠? 체관부, 체관이 있고 또 물관부, 물이 이동하는 거. 요거는 체관은 양분이 이동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원생 목부강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시 생명체 이런 데서 나온 겁니다. 그 다음 유관속 초는 여기에 구성되어 있다. 그럼 결국은, 자, 수강은 물이 이동하는 곳인데 공기가 이동한다 했죠, 그죠? 위에서 아래로 해주고, 또 뿌리에서 흡수한 물도 흡수를 합니다 하는데, 핵심은 그래 여기 바깥에 있는 유관속에 하는 역할을 이제 보자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도 바깥에 물관부가 있고, 그죠? 이 가운데가 물관부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 다음에 바깥쪽에 체관부가 있더라는 거죠. 물관부는 물이 이동하는 통로, 체관부는 양분이 이동하는 통로. 물관부는 대체로 뿌리에서 흡수한 양수분이 올라가는 거고, 체관부는 위에서 광합성이라든지 한 양분이 다른 잎이나 또 이삭으로 가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 얘기죠. 됐습니까? 그 다음 시에 보면 통기강이라고 있어요. 통기강은 말 그대로 뭡니까? 통기강은 공기가 통하는 강이다, 그죠? 그래서 이걸 통기강을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을 더 현미경적으로 보면, 물론 바깥에는 이제 피층이 있고, 그 다음에 작은 유관속, 그러니까 큰 유관속, 대유관속 이렇게 있다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B에서 조금 전에 얘기한 설명을 다시 하면, 줄기의 체관부는 잎으로부터 양분을 필요한 부위로 수송한다. 물관부는 물과 용해된 무기성분이라는 것은 질소, 인산, 칼이 하는
그 성분들, 뿌리에서 흡수한 것들을 위로 수송하는 물관부. 여기는 공기도 통하고 물도 올라가지만 주로 줄기를 타고 요 바깥쪽을 통해서 올라간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 구성된 게 실제로 보면 여기에는 물관부가 있고 체관부가 있더라 하는 그 역할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칼로 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딱 잘라보세요. 잘라보면 안에 물이 막 맺혀 있어요. 여기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수광이다. 그리고 물관부와 체관부 바깥쪽 피층에도 됐죠. 발달되어 있더라 하는 점. 그 다음 시에 보시면 여기 시입니다. 그죠? 각 마디 사이의 통기강. 마디 사이, 마디와 마디. 그러니까 마디, 자, 무슨 얘기냐면 요게 이 마디잖아요. 마디처럼 보이죠? 그러면 그냥 줄기만 있으면 아까 유관속이 있고 수광이 있고 뭐 통기강이 있고 다 체관부 있잖아요. 그런데 요 마디가 있으면 과연 이 통로가 이게 통과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통과하겠느냐. 그래서 요 통과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마디에 보면 각 마디 사이에 통기강이 있더라 하는 거죠. 줄기 아래쪽으로 갈수록 통기강이 잘 발달되어 있다. 그러니까 아래쪽이 발달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양수분 이동이 잘 안 되겠죠. 그죠? 예, 아래쪽 갈수록 통기강이 발달되어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입집입니다. 입집은 설명을 드렸고, 다시 한번 볼까요? 입집은 뭐냐면, 자, 여기가 줄기죠. 그죠? 줄기고, 자, 줄기를 둘러싸고 있는 여기 입집입니다. 바깥쪽이 입집이고, 여기서 이제 잇몸, 엽신이라는 게 나오죠.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거죠. 자, 그러면 입집을 횡으로 딱 잘라보니까 가운데는 뭐가 있다? 통기강이 있고, 공기가 통하는 통기강. 그 다음에 바깥에서 보면 외표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체관부가 바깥에 있고 물관부가 이렇게 있죠. 그죠? 물이 통하는, 이동하는. 그 다음에 대유관소, 소유관소는 이렇게 생겼죠. 그죠? 여기 있더라. 자, 여기 다시 보시면 입집을 보면 내부 조직에 대유관속과 소유관속이 있고, 통기강은 줄기와 뿌리의 통기강과 연결되어 있다. 잎에서 뿌리로 산소를 수송하는 통기계가 발달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산소가 부족한 담수 조건, 물이 잠겨 있는 조건을 담수 조건, 우리가 호수를 얘기할 때 담수호 뭐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렇듯이 담수 그런 말입니다. 물을 담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땅 속에 모두 적응할 수 있는 게 이 벼의 미라클적인 이유다. 자, 그 다음 잎의 생장에 있어서 보면 벼 줄기 밑둥이 튼튼할수록 쓰러짐, 견딜성이 강하다. 무슨 얘기냐면 요게 지금 밑둥, 아랫둥치 요게 튼튼해야지 아까 도복 얘기를 할 때 쓰러짐을 얘기할 때 여기서 많이 도복이 뿌리가 뽑힌다거나 여기서 부러진다고 했죠. 그죠? 많이. 그래서 소위 하이절간, 여기가 상이 하이죠. 그죠? 하이절간이 튼튼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할 때는 이게 얼마나 강하냐 안 강하냐, 도복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할 때 여기서 지표면에서 10cm 부위에 요 강도를 측정을 합니다. 강도, strength. 그러니까 여기가 튼튼하면 잘 안 넘어진다, 도복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죠? 자, 이해됩니까? 그래서 실제 이제 도복, 쓰러짐에 대한 견딜성은, 그러니까 라징, 도복 저항성, 리지스턴스를 보면 벼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힘이 작용하고, 그 다음에 벼줄기는 견디려고 하는 그 습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벼를 또 지지하는 힘은 과연 뭐냐 하는 거죠. 그럼 보면 벼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힘은 외부 힘과 내부 힘으로 구성이 되는데,
외부는 비바람, 그 다음에 잎의 표면적, 잎이 표면적이 크면 비바람을 많이 맞겠죠, 그죠? 네, 그 다음 내부적인 힘을 보면 키가 크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이삭하고 이 볏짚의 무게가 많이 나가면 또 뭐 합니까? 잘 쓰러지겠죠, 그죠? 이게 그래서 이제 키를 줄이라, 외성으로 하라, 또는 반외성으로 하라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잎집과 이삭하고 볏짚 무게가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뭐가 하다는 얘기죠. 예, 잘 쓰러질 수 있다. 특히 이제 이상 무게가 많이 나가면 잘 쓰러지는데 하이절간이 단단하고 하면은 또 견딜성이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여기 이제 내부적 힘이다, 그죠? 그 다음 벼줄기의 색이란 말이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잎집의 굵기, 여기 빠졌죠? 굵기와 충실한 정도. 잎집이 굵지 않고 빈약하다, 가늘다 하면은 잘 쓰러집니다. 그리고 잎집도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둘러싸고 있는 게 잎집인데 잎집이 약하고 흐물흐물한 잎집으로 둘러싸여져 있으면 금방 쓰러져 버립니다. 그런데 잎집이 둘러싸고 있는 잎집이 튼튼하면은 잘 안 쓰러진다는 거죠. 그 다음 마디 사이 길이 보시면 이 마디와 마디 사이가 길어지면은 약점이 많겠죠. 근데 사이가 아주 좁다. 그러니까 짧다. 마디 사이가 짧다는 것은 강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사람의 빗대기 뭐한데 사람도 어때요? 대체적으로 키가 크면은 이 비바람 피어나기 뭐하나 하여튼 세찬 태풍이 불면은 쓰러지기가 쉽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키가 좀 작은 사람들은 어때요? 이 바람에 맞는 면적 자체도 적고 대체적으로 좀 스트롱한 경우가 많죠. 예,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 그죠? 그 다음 배를 지지하는 힘. 배가 쓰러지려고 하는데 얼마나 강하게 견디는가 하는 힘입니다. 그럼 이삭수가 많으면 어때요? 아이고, 지지하기가 힘들잖아. 그죠? 그 다음에 뿌리 양가 분포에 뿌리 양이 많으면 좀 강하겠죠? 강한데, 소위 이제 용어가 또 나옵니다. 천근성. 천근성은 뭐냐면, 뿌리가 이 땅에 있으면 이 지표면에 거의 다 분포를 하는 거예요. 위에 한 뭐 15cm, 한 15cm는 그거하고 한 5cm, 10cm 이렇게 다 옆으로 분포한다. 소위 천근성, 얕을 천자입니다. 뿌리건 얕게 뿌리가 분포하면은 이게 잘 넘어가 버리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게 직립에서 밑으로 쫙쫙 내리쬐는, 그러니까 뿌리가 한 20cm, 30cm까지 쭉쭉 내려가면서 심근성이면서 직립성, 옆으로 안 퍼지고 직립성 밑으로 내려가면은 뭐한다? 요게 아주 강하다, 스트롱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이게 사실은 도복 관련해서가 매우 중요한데 비협뿐만이 아니고 거의 모든 작물에서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분포하고 뿌리 양 중요합니다. 그리고 뿌리의 그 직경, 다이아미터 이것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토양 지지력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모래땅이다, 예를 들어서 모래땅에 이렇게 심었다 하면 모래간이 결합하는 힘이 강합니까, 약합니까? 아주 약하죠. 약하다 보니까 바람 불면 스르르 그냥 넘어가겠죠. 그런데 양토나 식양토 쪽으로 가면은 이 입자 간의 결합력이 강하다는 거죠. 강하니까 어때요? 이 뿌리가 딱 조변하게 딱 짜여져서 이 비바람이 치도 잘 안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토양의 특성도 그만큼 중요하더라 하는 이 도복에 관한 특성 성질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나중에 농사 다 잘 지어 놓고 실롱하는, 농사를 망치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 보시면 벼 새끼치기. 새끼치기 하니까 새끼 앞에서 다 했죠. 틸러, T-I-L-L-E-R, 틸러라고 했죠.
자, 분을이라고도 하고 을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용어가 참 많죠, 그죠? 그러니까 한자어로 쓰는 거, 우리말로 쓰는 거, 영어로 쓰는 거 뭐 많습니다. 자, 그 다음 벼 새끼치기는 주간은 맨 처음에 나온 줄기를 주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간이나 새끼친 줄기의 잎 겨드랑이 곁눈이 발달하여 가지를 벌게 한 것이 뭐냐? 새끼친 거다. 자, 여기서 현미경적으로 보면 요게 뭐냐면 주간인데 맨 가운데 있는 거 제일 두껍고 큰 겁니다. 여기서 여기 첫 번째 5번이 요 분화가 되어 있다. 그죠? 5번 나오고 그 다음 또 몇 번이 나오면 6번 나오고 7번 나오고 8번 나오고 9번 나오고 좌우로 이렇게 나왔다.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5번은 좋은데 5번에서 뭔가 또 나와 있죠. 그죠? 요게 또 뭐 하다는 겁니까? 여기 잎이 하나가 있었는데 새로운 잎이 나온 거죠. 요게 뭐다? 두 개가 한 세트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것을 뭐란다? 분을 또는 을자, 영어로 하면 틸러, T-I-L-L-E-R 이렇게 부른다.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 6번도 한번 보시면 한 개가 원래 있는데 또 한 개가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또 하나의 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7번은 어때요? 7번은 나오는데 완전한 형태가 아니고 나오려고 폼 잡죠. 그죠? 요것도 앞으로 분할이 될 거다. 그죠? 그 다음 8번은 아직 안 나왔죠. 하나만 있죠. 그죠? 9번도 아직 안 나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관에서 요거부터 볼까요? 왼쪽부터 보면 A하고 B로 구분해 놨는데 A 하면 새끼친 줄기가 나오지 않는 신장 마디 부위고 이 부분은 줄기가 더 이상 10번 이상에는 더 이상 나오지가 않는다. 그죠? 그 다음에 10번부터 이하로 보면 새끼친 줄기가 나오는 불신장 마디 부위. 이 말은 새끼가 친 곳에서 더 아래 이게 마디와 마디 사이 길이가 늘어나지 않는다. 키가 더 안 큰다 이 말입니다. 신장을 안 하고 키가 결정되는 것은 요 10번 위에는 이제 키가 커지기 신장을 하기 때문에 키가 커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쪽은 키가 안 크고 위에서 자라난다 이 얘기죠. 그죠? 자, 여기는 또 일어났죠. 주관에서 분할이 나와 있는 양상 보통 제외에서의 예인데 분할에서도 분할이 또 나와 있다. 분할 한 데서 또 분할 또 했죠. 그죠? 그 다음 10, 11은 요거 10번하고 11번. 얘들은 뭐냐면 요 나오려고 하다가 요 흉내만 잡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못 나오고 고사된 부분, 죽은 부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왜 이런 것이 생기느냐 하면 물을 지나치게 많이 담글 때 하면은 이게 또 산소가 부족해서 못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분할을 하려고 하는데 양분이 부족해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시기적으로 야 이제는 열매가 맺어야 된다. 그죠? 단일 식물이다 보니까 이거 온도가 낮아지고 특히 일장 낮의 길이가 짧아지니까 새끼 더 치다가는 이게 열매도 다 못 맺고 죽겠다 해서 저가 감지를 합니다. 안 키우는 거죠. 웃기죠, 그죠? 그렇다. 그래서 A 부분, A, B 했는데 A 부분에서는 분할이 안 나오고 B 부분에서는 분할이 나온다 하는 얘기를 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이거 재밌네. 요 가운데 하나 있던 얘가 옆에 또 나오고 또 여기 또 새끼치고 이렇게 해서 40개가 또는 50개가 될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믿으며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